그동안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FMC가 이제 네. 마무리가 되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11월이 FMC 중에 상당히 중요한 이런 이슈였습니다. 아, 이제는 피봇이 되는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발언이 최근에 나와줄까? 네. 연준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 우리 파월 의장도 비슷하게까지만 갔어.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지만 나는 아니야. 이런 식의 이런 흐름 계속해서 올릴 거야라는 이런 분위기로 가면서 시장의 흐름이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 하지만 지금 어찌됐든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면서 우리가 고용지표 잘 나오고 있어. 근데 좀 안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금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들은 조금씩 이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도. 네. 그런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이 계절성 이슈들 때문에 그쪽 라인만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 4분기 때는 뭐가 올라가야 된다? 우리가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도 네. 있고 선탕절도 있고 있다 보니까 그쪽 관련된 고용은 올라갔어. 실제 서비스 쪽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실제 뭐 이런 여행 수요라 이런 것에 대한 이런 고용 때문에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는 거다. 즉 고용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무너지면 실제로 조금씩 이제는 서서히 속도 조절이 들어갈 수는 있을 거는 같다라는 거.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네. 결국은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조금씩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네. 겁니다. 실제 아직까지 우리 실적을 보면 아직 경기 침체 안 왔네. 실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이미 장단기 금리는 오래 전부터 이제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는 절대 역전이 되지 않아야 될 이런 장단기도 지금 현재 역전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우리도 조금 감내해야 될 시간이 조금씩 오고 있다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슈가 결국은 잭슨홀 미팅 전후로 뭐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실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해도 안 믿어. 에이 설마 그러겠어라고 하다가 강하게 그때부터 얘기를 하고 모든 연준이 한다니까 믿어 이런 식의 분위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억눌리다가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죠. 야 우리 피봇 한번 해볼 수도 있어라 이런 이게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지금은 이제부터는 뭘 보셔야 되냐면 네. 바로 다음 주에 있을 이런 중간 선거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차지하느냐 공화당이 차지하느냐. 근데 지금의 설문이나 이런 걸 보면 공화당이 아마 다 상원 하원을 다 차지해 버리는 네.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돈을 안 풀어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동안에는 사실은 기업이 우리 힘들다니까 어떻게 좀 해줘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 바로 돈을 풀어줬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업을 살려줬어. 근데 공화당 친구들은 안 되겠어. 너희는 안 돼. 이렇게 해서 단호하게. 돈을 묶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재정 정책을 쓸 수가 없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연준이 돈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재정 정책을 풀어서 돈을 풀어주면 상관이 없어. 돈이 풀리기만 하면 우리 괜찮은데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네. 공화당 입장이 만약에 돼버리면 정말 조금 냉각기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물론 지금까지의 사실은 중간 선거 후에 시장이 올라갔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과연 공화당이 물음표 여기에 대한 이런 고민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런 포트폴리오 비중이 계속해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 네. 저는 하고 있습니다. 권진 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네. 좀 저도 어떤 생각이 있지만 좀 시각을 방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중간 선거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혹은 뒤에 어떤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조금 옆으로 그냥 횡보할 가능성이 클 것 같다는 네. 겁니다. 물론 오늘은 좀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끝나고 나면 사실은 FOMC가 끝나고 나면 주가가 한번 위로 튀거나 아래로 튀거나 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제는 저는 FOMC 때는 좀 하방으로 어제도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물음표가 좀 저는 달리고 있고 지금 물론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좀 물음표가 달리는 것 같고요. 그 후로는 아마도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올 것 같고 최근에 사실은
지난달에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거 베어마켓 랠리야? 아니야? 실제로 이제 대대 상승해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주가가 움직여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때까지가 아마 중간 선거 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탐욕의 구간으로 이제 이게 좌표가 움직이고 있다는 네. 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일 공포심에 있을 때 주식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버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물론 심리가 좋아지면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탐욕의 구간으로 가고 있으면 시장이 어느 정도 또 버블이 좀 낀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또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 실제 중간 선거가 마무리가 되면 우리 부장님 얘기대로 야 이제 불확실성 해소야 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이거는 이거 불확실성 해소됐다고 해서 앞으로의 내용을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부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어떻게 보면 야 불확실성 해소는 오케이 이것은 시장은 좀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근데 뭐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무조건 이것에 대한 것은 좀 여러분들이 좀 아직까지는.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일단 계속 금리 인상은 이뤄지고 있는데 올해 연말에 랠리가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랠리라는 거 저는 너무 비관적으로만 네.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랠리 어느 정도 올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있을까? 지금 현재 좀 박스권의 흐름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올라가면 지금 같이 10% 정도의 흐름. 근데 우리 10월달에 S&P 기준 다우존스 기준으로는 14% 가까이가 올랐어요. 네. 이게 1972년 이후로 한 달간 가장 많이 오른 거라고 합니다. 맞아요. 즉 시장에서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이렇게 많이 올랐네? 이 이유가 뭐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야 이거 올라갈 수도 있어라는 이런 얘기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의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한번 왔다가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는 좀 작은 박스권의 흐름일 것 같다라는 것. 즉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것도 이제는 한계가 있겠지만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것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그래서 조금 치고받고를 정말 잘해야 되는 이런 박스권 매매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부정적으로 좀 우려하는 시선 속에서 박스권에 있지 저는 않을까? 어떻게 보면 좀 지금은 중립 네, 정도의 중립 정도의.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 정도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 이런 식으로 뭔가 시장의 질이 바뀌고 있다, 뭔가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우리도 투자할 때 피벗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동안에 우리 계속해서 상승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을 언제부터 했냐면 그 동안에 많이 안 하다가 코로나19 이렇게 일어나면서부터 야 이제 해외 주식도 해야지라고 하면서 각 증권사에서 가자 이제 저 해외로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 네. 실제 시작이 됐어. 근데 그때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었냐면 그냥 빅테크 관련된 네, 주식들이었습니다. 크로스 스탁으로 다 갔죠. 다- 일변도로. 네, 다들 날아가는 이런 종목도 이거 성장이 가는 거지. 그래 주식은 가자라는 이런 분위기였다.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 앞에서 우리 부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대형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우리가 꼭 먹고 살아야 되는 필수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좀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고 네. 국내 시장에서도 이런 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국내 시장에서도 최근에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훨씬 더 잘 가. 네. 가장 큰 이유 바로 이 외국인들의 흐름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뭐 차이나론 같은 게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많이 지금 현재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뭘 사야 된다? 가장 먼저 어쩔 수 없어 그냥 삼성전자 사.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적으로 쭉 나누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지금 섹터 바로 2차 전지 섹터들은 계속해서 그거 싱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도 시장에서 아침 시작할 때 40포인트 가까이가 깨지더라고요. 네. 이거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움직여 주는 게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바로 움직여 주더라라는 거. 플러스로 도네? 와 이거 뭐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하루 전날 소재 관련된 주식들이 다 망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리포트나 이런 거가 한 10군데에서 나오더라고요. 좋아 얘들 갈 거야 괜찮아라고 하니까 얘들도 플러스로 돌면서 주가의 흐름들 바뀐다. 즉 대형주 쪽 섹터로 여러분들이 많이 움직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네. 거 얘기. 즉 하나 예전에 우리가 무조건 하던 빅테크보다는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래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네. 우리 부장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내후년도에 가면 분명히
기회가 올 겁니다. 빅테크들이 밑에서 질질 하다가 튀어주기 시작할 때 그때 다시 잡았다 요놈 이런 식의 흐름이 여러분들이 네. 해주시면 더 음.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